정치인의 눈으로 여의도 국회 움직임을 통찰력 있게 꿰뚫어보는 시간입니다. 여의도 인사이트, 줄여서 여의도 인사인데요. 먼저 민주당 신경민 전 의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신경민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국민의힘 선대위 상임공보특보단장인 김경진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경진입니다. 네. 두 분 요즘에 맹활약하고 계시는 거 TV를 통해서 저도 좀 지켜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요즘 나와서 굉장히 제일 많이 하시는 말씀이 아마 윤석열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와 관련되어 있는 얘기가 아닐까 싶어요. MBC 뉴스데스크에 이어서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 서울의 소리를 통해서 7시간 통화 녹취 일부가 공개가 됐는데 이번에 무속 논란이 한창 있다가 이번에 또 영빈관 얘기가 나왔어요. 청와대 영빈관 옮기겠다고 하는 얘기.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두 분 어떤 부분? 제가 먼저 디펜스를 해볼까요? 디펜스를 하고 나면 신 의원님 다시 한번 때리시는 걸로. 근데 이게 그 녹취 원문을 들어보면 기자가 이제 자기가 자기 본인이 무슨 무속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청와대에 들어가면 옛날부터 청와대 터가 안 좋다는 얘기는 많았잖아요, 보면. 네. 근데 자기도 무슨 무속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청와대 터가 안 좋다. 예. 그래서 청와대에 들어가더라도 예. 기존의 집무실 자리가 아니라 영빈관 자리로 옮겨서 해야 된다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예. 옮기는 게 좋지 않겠냐 그랬더니 김건희 씨가 그래 옮겨야지. 그래서 옮기신다고요? 요거예요. 예. 그러니까 김건희 씨가 자기가 주동적으로 무슨 영빈관을 옮기겠다고 얘기를 한 게 아니고 예. 기자가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수동적으로 지금 응답을 한 거예요. 예. 근데 그걸 가지고 민주당에서는 계속해서 지금 이제 무속 프레임을 씌우려고 청와대 들어가면 영빈관 옮기겠다고 무속인 말을 믿고 대통령 후보 배우자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냐. 네. 무슨 무속 중독 아니냐 이런 식의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죠. 그 적극적으로 얘기한 게 아니고 네.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긍정의 표시를 했을 그러니까 뿐이다. 이제 중국말로 보면 이런 거죠. 뭐라고 물어보면 중국말로 그 조울 호자 있잖아요. 호. 예. 중국말로 하오 하는데 이게 진짜 좋다가 아니고 그래 그렇지. 이런 정도의 뉘앙스인 거죠, 보면. 신묘한 비유를 하셨어요. 그렇죠. 하우하우를 비유하실 거라고 상상을 못했는데. 네, 신경민 전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좋게 보니까 이제 금방 김 의원처럼 네. 말씀을 하는 건데요. 이 7시간을 이렇게 쭉 따라가 보면은 이게 이제 김건희 씨가 경선부터 시작해서 이제 본선까지 오면서 이번 대선의 유튜브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많이 하거든요. 네. 물론 이번에 이제 스트레이트라는 MBC 프로그램을 통해서 17%가 나왔으니까요. 이걸 몇 명이 봤냐 하는 걸로 보니까 800만 명 이상이 봤다고 그래요. 예. 이게 대단한 거죠. 사실상 30%가 넘는 시청률이니까요. 그런데 이번에 유튜브의 활약이 눈부시게 달라졌습니다. 2017년 선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기술의 발전과 말하자면 시청자들이 굉장히 늘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김건희 씨가 굉장히 머리가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유튜브, 특히 유튜브 중에서도 민주당의 우호적인 유튜브에 간첩을 하나, 그러니까 세작이죠. 네. 망원을 하나 만들겠다고 결심을 했는데 이 사람이 말하자면 어떻게 이건 우연이겠죠. 네. 서울의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가 된 거예요. 그럼 이명수 기자를 하여튼 망원으로 두기 위해서 친밀하게 오히려 이명수는 취재의 목적이고 김건희는 망원을 섭외하기 위해서 친밀하게 하려고 미끼를 던지고 그러면서 그 김건희 씨의 실체를 미끼로 삼아 던진 건데 네. 이게 이게 무속이고 점이고 그런 겁니다. 하여튼 이 얘기가 무지 많아요. 7시간의 대부분이. 그러니까 그중에 이제 하나가 끝에 이 청와대 영빈관 얘기가 나온 거고요. 예. 이 무속이나 점이나 이런 것은 이 김건희 씨 내지는 윤 후보의 실체를 슬쩍 내지는 굉장히 열심히 보여주면서 말하자면 꼬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실체에 들어가는 하나의 그 끈이 된 거죠. 그렇게 따지면 이번에 7시간에서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나왔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중에 키워드는 사실은 무속입니다. 무속이다 이렇게 네.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청취자 4747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어요. 김경진 의원님께 하나만 여쭤본다 이렇게 하면서 질문하셨는데요. 이 얘기를 이재명 후보 아내분이 했어도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으신가요? 이 질문에 한번 답해 주시면 어떨까요? 그건 상황과 맥락과 물어보는 문답을 보고 답변을 해야죠. 그리고 판단을 해야죠. 이게 만약에 지금까지 나온 내용처럼 기자를 상대로 해서 뭐 얘기할 때 내가 집권했으면 네. 뭐 집권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발언들이 나왔잖아요. 사적인 그러니까 발언이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일단 이제 그건 똑같죠. 그러니까 사적으로 대화를 했는데 이걸 지금 공적으로 풀었다. 이건 기자가 취재윤리 위반한 행위를 했고 잘못했다. 네. 그런 뭐 논란은 좀 두더라도 그건 뭐 어느 경우나 네, 똑같은 네, 거고요. 네. 뭐 여야를 가릴 것 없이 이재명 후보 부인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근데 가령 이제 뭐 이런 거죠. 일부는 또 가령 김건희 씨가 말을 잘못한 게 있죠. 가령 뭐 안희정 지사 관련된 미투 이제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잘못했고 그 부분은 사과해야 맞는 거죠. 그다음에 오늘 보도에 나왔던 홍이나 또 유 후보가 뭐 구술했다고 하는 보고를 받았다. 네. 그 부분도 확실하지 않는 것 같은데 그냥 그렇게 단정적으로 얘기를 한 걸 보면 그 부분도 사과를 해야 맞는 거죠, 보면. 네, 윤석열 후보가 오늘 뭐 상처받은 분께 죄송하다 네. 이런 제가 밝혔잖아요. 네. 그러니까 유승민, 홍준표 의원을 상대로 해서 네. 얘기를 한 발언 같아요. 네. 근데 또 보면 어떤 부분들은 범진보 진영에서 사실은 굉장히 악의적인 프레임을 가지고 김건희 씨가 마치 술집 여정업원 줄리를 했던 것처럼 가지고 열린공감TV나 서울의 소리에서 계속 그런 걸 전제로 해서 공격을 해왔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번에 대화 내용을 보면 그게 말도 안 된다고 하는 것이 그냥 한 목소리 그 딱 한 번 들어보면 그냥 이렇게 감이 딱 오잖아요, 보면. 네. 그런 부분들은 오히려 이렇게 적절하게 뭐 본인의 말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다르겠죠. 그런 거고 이게 뭐 누구에 따라서 어쩌다 이런 건 뭐 이렇게 일률적으로 답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저는 이런 것 같아요. 이게 범진보 진영이 매번 선거에 있어서 너무 비열한 짓들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네. 사실은 범진보 진영이 이 김건희 씨가 술집 여정업원이다 또는 유부남하고 동거를 했다. 요 하나의 거짓된 사실관계를 마치 사실화시켜서 이걸로 선거를 한 방에 끝내보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MBC 스트레이트에 김건희 씨 해명하는 내용이 보도가 되고 그 목소리를 들으면서 대부분의 국민들이 아 그건 당신의 말이 진실되다라고 인정하면서 그 부분은 해명이 쫙 됐었는데 네. 과거에도 보면 김대엽 씨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면 계속해서 그런 선거에 있어서 진보 진영이 했던 비루한 짓들의 경험이 국민들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번에 김건희 씨 녹취록에 대해서 오히려 좀 역풍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냐. 물론 이거는 사실은 민주당이 했다고 보기는 물론 추미애 장관처럼 일부 발을 조금 담그신 분이 있긴 했지만 네. 민주당이 직접 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적극적이고 극렬한 지지자들이 하는 어떤 선을 넘어가는 행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적절하게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얘기를 해줘야 돼요. 비판할 건 해야 되고. 네.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한 비판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아마 민주당 또 이재명 후보가 실질적인 역풍을 맞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판단입니다. 네. 정당하지 않은 좀 비열하다는 표현까지 쓰셨는데 뭐 이런 방식으로 폭로하는 게 맞냐. 네네. 그리고 줄리와 동거설은 해명이 됐다. 이건 전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번에 그 이제 지금 이 김건희 씨의 얘기가 그 스트레이트를 통해서 나왔을 때 뭐 그 한 방이 없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좀 평가가 저하고는 전혀 다른데 너무 지금 김 의원이 여러 가지로 이렇게 확산돼서 너무 많이 나가신 것 같고요. 사실 한 방이 없었다는 것은 너무 크게 벌려놓은 거예요. 너무 크게 벌려놨고 그러다가 보니까 MBC가 좀 위축이 됐고요. 그러다가 보니까 MBC가 사실 1시간 해야 될 프로그램을 20분밖에 하지 못했고 또 이게 말하자면 뭐 기자의 윤리를 벗어났다는 거 보니까 20분에 상당한 시간을 그 윤리에 어긋나지 않았다는 걸 해명하느라고 허비하고 이러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스트레이트 최초 보도가 엄청나게 관심은 기울였다는
여러 가지 언론적 순기능도 있었지만 너무 위축이 돼가지고 스트레이트 보도가 제대로 보도를 못한 거죠. 그러면서 지금 이게 이번 주까지 넘어오고 또 계속해서 다른 팩트로 넘어가고 지금 이러는 건데 네. 그건 한 방이 없었다는 평가는 그 당시로서는 맞지만 지금으로 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줄리나 동거서울도 해명이 됐다고 볼 수는 없고요. 그러고 이제 저기 진보의 말하자면 독특한 수법이다 하는 것도 이 경우에 해당하는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이건 좀 얘기가 다른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반박이 있으시면 하시고요. 그쯤 아시죠? 그러면은 제가 김경진 의원께도 질문을 네, 드렸으니까 네. 신경민 의원께도 네.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지금 이제 이른바 김건희 씨 7시간 녹취 파일이 공개되고 난 다음에 국민의힘 이게 참 그 측이라고 말하면은 이거 우리가 한 거 아니라고 얘기하실 것 같긴 한데 국민의힘 쪽에 관여돼 있는 변호사가 네. 이재명 후보 욕설 파일을 공개했어요. 그렇죠. 네. 근데 전반적으로 나오는 추세를 보면 이 비슷하다. 그러니까 두 후보의 어떤 뭐 문제를 인식하는 데 있어서는 유권자들은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욕설 파일과 관련해서 국민들이 비호감이나 부정적 인식도 만만치 않게 컸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지금 뭐 이상하게 이번 대선이 녹취록 대 녹취록으로 가고 있죠. 지금 네. 현재 뭐 녹취록을 빼놓고는 이번 대선을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지경까지 온 거죠.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녹취록 대 녹취록으로 가다가 보니까 물론 이게 지금 유튜브 상으로 왔다 갔다 하기만 하고 지상파를 타지는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굉장히 오래됐고 이건 지난번에 이재명 후보로서는 경기도지사 때 그 대부분의 녹취록들이 공개가 이미 됐고요. 네. 그 전에부터 문제가 돼서 돌아다녔기 때문에 역사가 좀 오래된 녹취록입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그 임팩트가 그렇게 크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지지율에 욕설 녹취가 얼마나 영향을 주는 거냐라고 물어보면 그렇게 큰 김건희 녹취록과 비교해서는 아닌 것 같은데 녹취록 대 녹취록으로 붙은 거에 대해서는 좀 할 말은 없죠. 이건 뭐 잘된 일은 아닙니다. 이렇게 후보들끼리 녹취록과 녹취록을 가지고 그것도 아름답지 못한 녹취록으로 이렇게 붙는 건 좋은 일은 아닙니다. 네. 김경진 의원 이건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지난번에 민주당 이제 후보 선출 전당대회 입구하고 부산 해운대에서 아마 친문 쪽에 굉장히 열성적인 지지자들이 네. 그 욕설 파일을 직접 스피커를 통해서 틀었죠. 근데 실은 욕설 파일 해보면 직접 들은 사람이 크게 생각보다는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유튜브에 올라가 있고 인터넷에 링크가 올라가 있다고 그러지만 네. 근데 이게 여성분들 중에 그걸 스피커로 육성으로 직접 한번 듣고 나면 몸서리 쳐진다는 표현을 하시는 분들이 좀 있거든요. 보면. 네네. 그래서 모르겠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 대선이 한참 뜨겁게 또는 비열하게 대선이 진행돼서 가면 예. 또 이미 그렇게 했죠. 보면 그러니까 그 친문 굉장히 무슨 단체 무슨 네트워크 정당 뭐 한다고 하시는 네네네. 지난번에 해운대에서 들었으니까 그분들 아마 계속해서 틀고 다니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선거가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거 역시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편치는 않으실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국힘 쪽에서 튼 건 없습니다. 그건 사실 방송 불가기 때문에 네. 근데 자꾸 틀라고 하잖아요. 아니 틀어야 그게 되면. 그 욕설 파일뿐만 아니라 예. 그러니까 그 파일이 지금 열 몇 개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예. 형하고 통화한 거, 형수하고 통화한 거, 그다음에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2분 30초짜리 적나라한 욕설 이외에도 예. 또 다른 내용의 파일들이 지금 열 몇 개가 있고 그걸 장랭하 변호사가 그거를 파일 변환해서 지금 제공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보면. 정확하게는 34개를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장 변호사 얘기로는 아직도 많다. 뭐 이렇게 지금 돼 있죠. 네.
근데 뭐 그거는 공개해봐야지 하는 거 같고. 그럼 이거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지금 그 윤석열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 조만간 모습을 드러내는 거 아니냐. 뭐 프로필 사진을 찍었다. 뭐 이런 게 또 SNS상에 올라와가지고 윤석열 후보는 뭐 배우자 그러니까 부인과 관련되는 얘기는 잘 모르더라고요. 저도 몰라요. 아 몰라요? 그게 언제 나오는지 얘기 몰라요. 없습니까? 캠프 내에서 전혀 없습니까? 아마 최지은 부대변인한테 물어보면 알 수는 있을 텐데 네. 제가 물어본 적이 없어요. 아직까지 모르는데 물어볼 걸 그랬는데 안 물어봤고. 예. 어쨌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게 유튜버들이 저게 수입이 만만치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한 20분 분량의 동영상을 하루에 10만 뷰씩만 하면 한 달에 1억씩이 들어온대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저기 네. 지금 서울의 소리, 열린공감TV, 또 가로세로 연구소 저기는 그냥 웬만한 중소기업 이상의 돈이 들어와요. 보면. 예. 그래서 저 유튜버들의 돈 욕심이랄까 어쨌든 저 등살을 그래서 만만치 않은 상황이어서 저는 지난번에 개인적으로 대통령 후보의 배우자가 사실은 국민들의 가장 적나라한 서민들의 삶을 선거 기간에 보는 것도 참 저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난번에 김정숙 여사가 사실은 자명하면서 양로원 가서 거기서 어르신들하고 점심도 같이 해서 드시고 목욕탕 가서 어르신들하고 뭐 목욕도 같이 하면서 그렇죠. 도란도란 예. 얘기도 하고 전 그건 참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굳이 기자나 언론인들에게 예. 알리지 않고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우리 후보 배우자께서 좀 국민들의 또 보통 사람의 삶을 좀 같이 느끼고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어떨까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해요. 뭐 지금 김건희 씨가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것에 대해서 혹시 말씀하실 게 있으시면 신경민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아니면 넘어가겠습니다. 곧 드러내겠죠. 네. 뭐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대하고 있다. 왠지 의미심장한 말씀처럼 어떤 들려가지고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지에 대해서. 네, 알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의도 인사 국민의힘 선대위 김경진 상임공보특보단장 민주당 신경민 전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민주당의 역공을 펼치면서 이재명 후보 도덕성 문제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준석 대표는 자신의 SNS에 정과 사범에게 나라를 맡기는 것이 그러니까 김건희 씨와 관련된 여러 이제 의혹 제기와 관련해서 그게 오히려 더 위험하다.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는데요. 일단 신경민 전 의원님 이런 시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이준석 대표로서는 뭐 당연히 그렇게 대응을 하겠죠. 그리고 뭐 정과 사범이라는 것 그건 거짓말할 수도 없는 거고요. 이건 뭐 어차피 지금 한 번은 그리고 뭐 나올 수밖에 없는 이슈라고 생각을 해서 네. 뭐 그냥 관측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과거의 정가 사범이 문제가 아니고 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 아니겠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러니까 지금 시중에 떠돌아다니고 있는 얘기가 이재명 후보가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예. 대통령 임기 마치고 아마 이명박 대통령처럼 임기 끝나고 나서 구속이 될 것이고 대통령이 당선되지 못한다면 아마 낙선되고 1년 안에 구속될 것이다. 그래서 아마 형을 길게 살 것이다. 이런 얘기가 시중에서 꽤나 회자가 되고 있거든요. 네. 지금 당장에 오늘도 아마 대장동 관련해서 재판이 있었을 텐데 네. 오늘도 기사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 대장동 관련해서 초과이익 환수 조항 실무자들이 계속해서 넣겠다고 하니까 그래서 정민영 변호사 통해서 보고서를 올렸더니 중간에 보고를 올린 팀장이 갑자기 유동규 본부장한테 불려가서 만판 깨졌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질책을 당하고 넌더리를 쳤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네. 이재명 후보 본인은 그걸 부인하고 있지만 어쨌든 유동규 씨 같은 경우는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이 됐을 때 처음으로 성남 시설관리공단 본부장으로 데리고 왔고 예. 두 번째 시장할 때는 성남시 도시개발공사 본부장으로 데리고 왔고 경기도지사 되니까 경기도 산하의 기관장을 맡겼었고 그래서 누가 봐도 측근 중에 측근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 당연히 지금 대장동 관련된 문서에 이재명 시장이 사인했던 서류도 있고요. 예.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 봐도 법조인의 시각에서 보면 당연히 이재명 후보도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는 것이 타당한데 민주당의 평균적인 당원들이 워낙 뒤늦게 깨어나는 바람에 예. 그러니까 마지막 전당대회 날 이재명 후보의 지지가 폭락을 했었는데 사실은 거기에
한 템포만 열흘만 빨랐으면 사실은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의 후보가 될 수 없었고 아마 지금은 이낙연 민주당 후보고 이재명 지사는 구속돼 있을 상황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뭐 어쨌든 그런 맥락이기 때문에 그게 전과 사범이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가 문제다. 라는 생각들이 많이 있죠, 국민들이. 그러니까 말씀하신 건 개인적 의견으로 받아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그건 뭐 이렇다 단정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수사해봐야죠. 네, 신경민 전님 하신 말씀. 뭐 수사해야죠. 뭐 수사를 지난번까지 지난 과거에 잘 안 됐다면 앞으로라도 수사를 해야죠. 아 그게 답입니까? 네, 그게 답입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네. 이명박 대통령 그 다스는 누구 겁니까라는 문장을 우리가 한 10년 동안 외쳤더니 네. 결국은 이명박 대통령 임기 끝나고 10년 안에 구속됐잖아요, 보면. 그 정치 탄압이라고 지금도 주장하고 있잖아요. 주장하든 말든 대법원에서까지 유죄 판결이 났잖아요. 우리는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비슷한 일이 또 반복하지 않는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재대 의원님이 말씀 아끼셔가지고 제가 뭐라고 말을 하기가 좀 어려운데 지금 양쪽에서 지금 다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수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지금 되는지 나중에 뭐 하여튼 수사가 결론을 낼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재명 후보가 보였던 행보와 관련해서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이제 경기도 일대를 뭐 메타버스 하기에는 좀 그렇고 지금 유세 일정을 계속 돌고 있잖아요, 저녁을. 네, 지금 경기도로 돌 순서입니다. 네. 오늘 큰절하면서 사과를 했어요. 그러니까 반성과 사죄, 사과라는 단어를 6차례나 써가면서 집권당으로서 부족했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런 행보 어떻게 보시는지요? 지금 뭐 여러 가지 사인으로 봐서 수도권에 이재명 후보로서 비상이 걸린 건 맞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수도권을 갈 차례도 됐지만 지금 수도권을 집중적으로 공략을 해야 되고요. 지금 세대별 지역별 여기 설을 앞두고 세대별 지역별 전략을 구사해야 될 이번 주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걸 사실 다 한 겁니다. 네. 여러 가지를 지금 세트로 해서 도민과 국민들한테 선을 보인 거고요. 오늘 뭐 이낙연 후보도 깜짝 출마를 했고 그리고 오늘 뭐 여러 가지가 나왔죠. 7인회가 공직을 맡지 않겠다는 것도 나왔고요. 그리고 꼭 오늘 나온 건 아니지만 또 386 용태 문제도 나오고요. 오늘 이재명 후보와 선대위에서 내놓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제안들이나 여러 가지 그 작전들이나 이런 게 다 나왔다고 보면 됩니다. 네, 뭐 다 나왔다 이런 표현 안에는 오늘 뭐 측근으로 불렸던 7명이 우리는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어떤 임명직도 맞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했잖아요. 근데 그거랑 같이 포함이 되는 얘기인 것 같아요. 당내에선 뭐 86세대 용태론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민주당의 대응, 대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으로 보면 잘 하신 거죠. 전체적으로 잘한 건데 문제는 이런 거죠. 선거 때 지금 와서 정신 차리면 조국 사태 한참 진행 중일 때 표창장 하나로 징역 3년씩 보내냐고 외쳤던 그 목소리가 우리 기억에 생생한데 국민들을 속여가면서 그게 표창장 하나로 징역 3년씩 보낸 거 아니잖아요. 검사가 징역 보낸 거 아니잖아요. 재판만 해서 2년 가까운 긴 시간을 재판했고 변호사 여러 명의 조력을 받아서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 원 없이 하고 나서 판사들이 징역을 때린 거 아니에요, 보면. 혐의도 표창장 하나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국민들을 호도해 왔던 민주당이 이제 선거 이 한복판에 와서 이런 소리를 한다 그래서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그게 누적돼 있고 누적돼 있는 문제들인데. 네. 그래서 이런 사실은 대처. 그래서 이런 쇄신을 하겠다 또는 낮은 자세로 임하겠다, 백의종군 하겠다 이건 지금이라도 말하시는 건 잘하신 거예요. 훌륭한 자세예요. 그런데 정말 그걸 했어야 될 때 정말 본질적인 상황에서는 도대체 뭘 했었냐. 그런 부분들은 국민들이 잊을 수는 없는 거겠죠. 신 의원님 반박하시면서 지금이라도 해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해야 되고 문제는 이걸 이제 실천을 해야죠. 그러니까 지금 86 용태론이 진짜로 있을 수 있는 거냐 이런 걸 제가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지금 현재 뭐 송영길 대표도 86의 또 핵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게 쉬운 일은 아니라고 봐요. 문제는 실행을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잘 돼서 뭐 의원도 하고 장관도 하고 있는 또 대표도 하고
원내대표도 하고 하는 사람들도 86에 많고 그 밑에를 받쳐주고 있는 86도 굉장히 많은데요. 정말로 86들이 반성을 해야 된다면은 용퇴는 물론이고 이 당의 체질을 바꿔야 됩니다. 당의 체질이 지금 복잡다단한 이 첨단이 판치는 이런 국가적 문제, 국제적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건전한 지식인, 건전한 전문가들이 당을 들어와서 당에서 정말로 실질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당의 체질을 바꾸겠다고 선언을 해야죠. 그렇게 해서 만약에 우리가 좋은 후보들을 내고 좋은 공직자들을 보내고 이런다면 그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훌륭한 일이고요. 저는 이건 이 정도까지 얘기를 했으면은 구체적으로 용퇴는 물론이고 용퇴를 넘어서서 충분한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일을 하겠다고 국민들한테 얘기를 하면 이건 뭐 충분히 좋은 선거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좀 정치 개혁이라는 화두가 다시 또 떠오를 수 있을지 좀 지켜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희 6303님께서 얼마 안 남은 대선 훌륭한 분이 당선되고 코로나도 진정되어 우리 국민 모두 편히 살 수 있는 날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의견 보내주셨는데요. 각 캠프에서 이 말씀을 좀 귀담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의도 인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신경민 전 의원, 국민의힘 선대위 상임공보특보단장인 김경진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